안녕하세요.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자, 오늘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의사표시 관한 문제들을 볼 건데요. 몇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일단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이제 우리가 문제 보면 이제 사례 문제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자식이 꼬였어.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개념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의사 진이죠. 의사 진이란 진종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이 말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게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다른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통정허위 표시죠. 둘이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고요.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글씨를 좀 멋있게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면서 천천히 쓰면 멋있을까요? 또 플러스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이 통정허위 표시고요. 효과는 항상 무효인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간단하죠. 추가될 것은 요 선의,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는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뭐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선이기만 하면 된다. 뭐까지는 필요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것도 좀 주의하시고 우리가 사례를 좀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뭐 반드시 문제가 나오는 곳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 요게 뭐죠?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고, 효과는 일단은 유효한데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게 법조문의 내용이고,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하자 그랬죠. 첫째,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개념에서는 뭐죠? 동계착오.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첫째,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표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의 입장에서 중요하고요. 또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고,
주의하실 것은 시가, 가격이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표자 측에서 입증을 한다. 끝이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할 때는 취소할 수가 없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중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해 처먹고 있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입증은 누가 하느냐? 취소하지 못하게 막고 싶은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함을 입증한다. 그럼 이것도 뭐죠? 끝이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기망이 있었고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째, 기망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 기망이 꼭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고지해줄 의무, 고지 의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모든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위법해야 되는데 사기 위법하려면 비난할 정도여야 한다.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된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될 수가 없고요. 요 고의는 어떤 고의 되냐면 2단의 고의, 2중의 고의가 된다. 다시 말하면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착오를 위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2단계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냐?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뭐죠? 무효가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강박이 위법해야 되는데 이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둘로 나누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고요. 반대로 고소나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의, 2단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이어도 충분하다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어떡할 거냐. 요때는 일단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을 텐데 요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의 무과실이어도 뭘 못해도요? 취소는 못해도 사기친 놈한테 강박한 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병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사기 강박을 했는다.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병이 을의 피용자라면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됩니다. 따라서 을이 알았고만 알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끝이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표현력 발생이죠. 도달이 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그럼 도달이 뭐냐?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생기는 것이 도달주의고요. 따라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고요. 또 도달되기 전에는 물론 뭐 할 수 있겠죠?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발신 후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 사정의 변경이 있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입증이죠. 입증은 누가 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해서 추종을 해주거나 간주를 해주는 데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발신주의죠. 언제 발신주의냐?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다. 따라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꼬꾸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발신주의고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공시송달은 그냥 안 적을 거고 수령 능력이죠.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는 도달이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이 정도가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요. 보통 여기서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적게 나와도 뭐죠? 3문제까지는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요 정리 안 하시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 가지고 또 사례도 좀 봐야 되겠죠. 문제 보시면 97페이지 1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 것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답은 2번이죠. 3번 대리 행위에 있어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습니다. 오늘 대리인 할 건데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므로 모든 것은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4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의 당사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확히 맞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5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종이 없다는 점에서 통종의 표시 구별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단순한 거짓말이라면 통종의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은 을과 통모하여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그럼 뭐 사례인데 한번 볼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은 통모하여 해가지고 허위의 매매 계약 그러니까 가장 매매죠. 하지도 않은 매매를 가장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놨다. 이게 문제의 내용이고 물론 이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니까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기억.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O 맞는 점이죠. 이 니은번 갑은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죠. 디귿번 을이 선의 병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냐하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니까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1번 위 디귿의 경우 선의 병이 악의 정에게 매각하고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해 주었다면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이미 병이 확정적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은 것은 지껏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리을에서 4번이 답이죠. 넘기시면 3번입니다.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 X죠. 일단 중요 부분이라 그래서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중요 부분이지만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X가 되고요. 2번 동계착오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체 고려되지 않는다. X죠. 동계착오도 표시되거나 또는 유발이 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X죠.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고요. 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입니다. 유효합니다. 다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5번 동계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표시된 경우도 취소할 수도 있고 유발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표시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이네요. 4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망이 행위란 이 속임수죠. 속이는 것이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5 맞죠? 2번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그 기망행위가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켰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요거는 이제는 착오가 아니라 뭐죠? 사기인 거죠. 그죠?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요거는 이제 뭐가 된 거죠? 사기인데, 사기의 경우에는 뭐 과실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딴 생각했네. 자꾸 지금 제가 뭐가 떠올렸냐면 요번에 뭐죠 그 댓글 공작 미네르반가 뭔가 뭐죠 걔가 드루킹인가요? 드루킹인가 걔네도 보니까 약간 그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뭐 일본이 막 침몰을 할 거고 일본이 침몰하면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그 일본이 앞으로 침몰되고 없어질 거다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그 오사카 영사 그것도 뭐 다른 이유보다는 일본이 침몰할 때 대비해가지고 그 오사카 영사 자리들을 자기가 먼저 차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참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게도 잘 넘어가고요. 그런 거 넘어가 가지고 막 돈도 내고 막 거기에 회원으로 뭐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 좀 대항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은 다 뭐죠? 기망이고 만약에 그런 헛소리 가지고 돈을 뜯어냈다면 그것도 뭐가 돼요? 사기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기가 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고의해야 되죠. 과실로 속이는 건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 일본이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는 뻔히 알면서 했다면 그것이 뭐죠? 알면서 했으면 그것이 뭐예요? 사기가 실무되지 않을 줄 알았다면 그건 뭐예요? 사기죠. 왜요? 지도 뭐죠? 알았으니까 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기가 되려면 지도 뭐죠? 굳게 일본이 뭐죠? 침몰될 거라고 어떻게 믿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타인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가 뭐죠? 사기인데 그 기망행위가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다. 뭐 항상 뭐 해야 돼요? 고의해야 되고요. 과실로 기망한 건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참 그런 걸 넘어간 사람들도 참 신기하죠. 3번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고 다시 말하면 요거죠.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 없고 뭐죠? 주관적인 것만 충분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물론 무방합니다. 4번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맹행위라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2단의 고의라는 것은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 고의만 있으면 되고요. 요nem을 손해를 끼치겠다. 경제적으로 가해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4번 같은 건 어떤 거냐면 백화점 사기 세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데 이 옷이 5만 원, 정가가 5만 원이거든요. 근데 5만 원 했는데 5만 원인데 앞에다 어떻게 붙여놨냐면 가입해 놓고 화살표 가입해 가지고 그죠? 정가가 얼마죠? 5만 원짜리인데 옆에 앞에다가 15만 원이라고 해서 놓고 가입해 놓고 요러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는 15만 원짜리인데 할인해서 뭐죠? 5만 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5만 원짜리 5만 원이 파는데 할인하는 거쳤겠다면 이것은 명백히 뭐죠? 기망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사기냐? 이거 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백화점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비자들은 어차피 5만 원짜리 옷을 5만 원에 사가니까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백화점은 단지 이렇게 하면 뭐죠? 많이 팔린다라는 판매 촉진의 고의였을 뿐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으니까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지문에 나오는 걸 보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라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백화점 측은 소비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가 돼요? 사기다. 이런 취지의 판례고요. 다시 말하면 고의는 몇 가지만 있으면 돼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1단계 고의야.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몇 단계 고의만 있으면 돼요? 2단계 고의만 있으면 되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경합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경합한다는 말은 매수인 측에서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강박을 하려는 고의와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강박도 무슨 고의죠? 2단계 고의죠.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와 그 공포심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 고의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강박행위는 장차 해악이 초래될 것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악은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3번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인데 요거죠.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뭐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5번 강박행위와 공포심의 유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뭐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이니까 X입니다. 5번이죠. 자, 요거죠.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다시 말하면 고소, 고발과 같은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기 때문에 5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돼 위법이라고 하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는 무엇을 취득할 목적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야 위법합니다. 6번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2번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는 말은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 매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X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됐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3번은 X네. 4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맞죠? 공시송달을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합니다. 5번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7번이 나오죠. 다음 중 포함적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은 솔직히 그 말씀을 드리지만 의미 없는 문제인데 1번 통상의 의사표시를 직접적 의사표시라고 부르는 데 대하여 포함적 의사표시를 간접적 의사표시라고 부른다. 그런가 봐요. 2번 포함적 의사표시는 실행행위 내지 이행행위에 내 의사표시가 내포있다는 점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그런가 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집 살래? 라고 했지만 사겠냐고 물어봤더니 사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네요. 그러면 그 계약금을 입금하는 행위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포함적 의사표시라는 말을 쓰긴 해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3번 우리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취소할 수 있는 범위 법정 추이는 포함적 의사표시론에 큰 근거를 둔다. 그런가 봐요. 4번 이 일을 보류함으로써 포함적 행위에 의하여 의사표 성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보내면은 계약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보냈지만 이거 계약금 아니다 라고 이 일을 보류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걸 뭐 할 수 있죠? 방지할 수가 있겠죠. 5번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면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그 행위 속에는 주차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뭐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유료 주차장에 차를 그 행위하는 자체가 뭐죠? 승낙인 거고 이미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돼 버린 것이니까 주차료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 역시 이해 보류로서 주차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실제로 뭐 많은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학설이 이제 판례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넣을 문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7번 같은 거는. 8번입니다. 이런 거 절대로 안 내죠. 8번 보죠.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우리가 많이 했던 사례죠. 갑이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지만 요 증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입니다. 일단 원칙적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 무효가 되더라도 누구한테는요?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합니다. 1번 갑에게는 증여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과실 없이 몰랐어요. 그러면 선이고 무과실이죠. 선이고 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 답은 2번이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기간 유효함으로 X죠. 상대방이 악이면 무효입니다.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는 말은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무효거든요. 따라서 증여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입니다. 그러면 저 선의의 병은 항상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도 갑은 증여 무효를 주장하여 갑의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네요. 답은 2번이죠. 9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미 뭐죠? X입니다. 다시 읽어볼 필요가 없죠? 1번이 답이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 3번 회사의 강요에 따라 제출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이러한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 효과는 효력이 없다.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면 회사가 한 거니까 회사가 시켰으니까 상대방이고 악이고 그러면 항상 무효겠죠. 4번 공무원 사직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5번 주식 인수 청약과 같은 상법상 행위에도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0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다만 뭐이긴 하냐면 통정의 표시긴 하다. 기억나시나요? 따라서 1번 학교법인이 사립학급상 제한 규정을 인하여 교직원의 명예를 빌어서 금은을 차염한 경우 금은을 대여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금전의 금원 차용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이다. X.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번 은행 지점장이 은행이 정한 이율보다 훨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예금을 유치한 후 그 자금을 사업을 하는 친구의 사적으로 대여주었으며 예금한 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은행은 진이 아닌 의사표현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대리권 남용이거든요. 대리권 남용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는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3번도 맞는 지문이긴 합니다. 4번 진이 아닌 의사표를 주장하는 자는 표시와 진위가 다르다는 사실 및 상대방이 악인이지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의사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하기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죠. 5번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증권 투자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고객에게 작성해 주었다면 이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맞는 지문인데 참 그러네. 요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A라는 증권회사가 있는데요. 갑이라는 여자분이 남편 몰래 주식을 투자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당할 처지가 생기니까 증권회사 직원한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가 남편한테 이혼당할 위기다.
증권회사가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라는 허위의 각서를 떼주면 내가 그것을 남편한테만 보여주고 이혼 안 당하는 용도로만 쓰겠다라고 부탁을 하길래 증권회사 직원이 자신들은 손실에 대해서 뭐 할 마음이 없죠? 보상할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애걸복걸하니까 갑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증권회사가 보존해 주고 있다는 내용의 뭐죠?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요. 물론 증권회사 직원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한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뭐가 맞아요? 진양 의사표시가 맞죠.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근데 누가 시켰죠? 지가 시켰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은 뭐죠? 악이고 따라서 이건 뭐죠? 무효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했다는 말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인 고객이 충분히 그 내용을 뭐죠?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라는 판례가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통정 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에서 하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개념이죠. 2번 선의 제3자에게는 통정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이때 제3자가 무과실할 필요는 없다. 맞죠?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진 필요 없죠? 무과실까진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 채권자 지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이러한 통정 허위 표시는 일반적으로 왜 하는 거죠? 돈 안 갚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돈 안 갚으려고 하는 재산의 도피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사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죠. 4번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의미 없고 5번도 뭐 의미 없습니다. 그냥 1, 2, 3번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2번입니다. 갑을 본인으로 하는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과 통정화 효의 표시를 했다. 이 경우에 효과로서 옳은 것은 일단 통정 허위 표시라면 무효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통정 허위 표시했다면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졌을 때 무효라면 갑을병 모두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13번이죠.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 을은 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통상적인 통정허위 해야 되고요.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저당권을 뭐 해줬죠? 설정해 줬다. 저당권 설정해 준기를 해줬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그닥 큰 차이는 아니죠. 1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니까요. 2번 갑뿐만 아니라 을도 매매 계약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그 추인의 이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통정허위 표시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므로 소급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이 병의 악의를 이유로 병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죠?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으므로 제3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5번 갑을 간의 통정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해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죠. 제3자 병은 뭐이기만 하면 됩니까? 선이기만 하면 되고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넘기셔서 14번이죠.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무효는 선의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물론 제3자입니다. 니은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물론 뭐죠? 제3자입니다. 니은번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 본인 물론 제3자 아니죠. 본인은. 또 1번 제3자가 되려면 새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에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뭐죠? 제3자가 아닙니다. 답은 디귿 리을에서 5번 기억 니은에서 1번이 답이죠. 1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뒤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 일단 갑과 을 간의 가정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입니다. 다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고요. 따라서 을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4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뭐 대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말소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16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게 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에 해당한다면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악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3번 갑이 비진입 표시로 X부동산 을에게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진의한 의사표시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4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경우 갑은 선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5번 만일 갑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좀 쉬었다가 17번 차고 가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